안녕하세요. 출시트가TV의 김유스프레스입니다. 오늘은 앰프리우스의 100% 실리콘 나노와이어 연극이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앰피리우스라는 회사는 2008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된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이고 100% 실리콘 나노와이어 음극재를 이용한 배터리를 만드는 거를 이제 주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흑연 대비해서 100% 실리콘 음극재를 쓰다 보니까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2배가량 높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엄청난 고성능 배터리다 보니까 현재는 자동차 모빌리티 쪽보다는 드론이나 무인항공기, 고고도 위성 등 이제 방산 부분이나 이제 항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좀 비싸다 보니까 좀 약간 고급 배터리가 필요한 곳에서 이제 많이 쓰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춘방전 시에 부피 팽창이 워낙 심한 음극재다 보니까, 상용화 기술 장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리콘 나노와이어 방식, 그러니까 실리콘을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완전 일자 형태로 되어 있는 나노와이어, 방식으로 이 회사가 100%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경쟁사들은 실리콘이나 흑연을 같이 쓰는 거를 주요하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100% 실리콘만 써서 배터리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가 10% 정도, 흑연 대비해서 10% 정도 쓰이는 거고, LG 같은 경우에는 현재 5%, 7% 정도 쓰이고 있는 건데, 이 회사는 실리콘 나노와이어 구조를 이용해서 100%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연 음극재에 비해서 실리콘 음극재는 당연히 용량이 10배 대비 크기 때문에 이거를 쓰게 되면은 좋다. 왜냐하면 부피도 굉장히 작아지고, 부피가 작아지면은 그 전자들이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충방전 속도가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된다. 그래서 급속 충전이 잘 된다는 거가 가장 큰 강점이 있겠죠. 그래서 주요 장점으로 보면은 10배 높은 용량을 갖고 있고 에너지 밀도가 향상되고 빠른 충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문제점으로는 이 실리콘 음극재가 부피 팽창이 크게 되기 때문에 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SEI층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초기 효율이 낮고 고급 공정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밑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리콘 음극재의 문제점은 리튬과 반응했을 때 부피 팽창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크랙이 계속 충방전 시 크랙이 계속 나다가 미분화돼서 깨져버리면 이제 더 이상 이게 음극재에 리튬을 저장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는 거예요. 반면 흑연은 리튬을 저장할 때 7에서 10% 정도밖에 팽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조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가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의 주요한 문제점 중 하나가 이 SEI, 고체 전해질 계면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리튬이온이 충방전이 될 때마다 이 실리콘과 반응을 하잖아요. 반응을 할 때마다 이 실리콘 외측에 있는 부분에 SEI층이라는 것이 이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면은 이 벽을 이루면은 리튬이 이거 벽을 못 뚫고 들어온다. 벽을 못 뚫고 들어오면은 리튬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배터리의 성능이 굉장히 악화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SEI층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그 실리콘 음극재의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근데 너무 많이 생겼을 때에도 리튬 이온을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실리콘 음극재가 SI층이 왜 흑연보다 더 문제가 되냐? 워낙 부피 팽창이 크기 때문에 이 부피 팽창이 큰 거에 따라서 SI층이 생성되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사이클에서 실리콘 음극재는 일반적으로 50 내지 80 정도의 낮은 초기 용량을 갖는다. 이게 엄청나게 문제다. 왜냐? 이게 SEI층을 형성하는 데에 리튬이온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흑연 대비해서 초기 용량이 낮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은 또 이게 전도성이 낮아서 첨가제나 특수 바인더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공정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흑연 대비해서 실리콘 음극재에서 이 ICE 초기 그 용량,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충반전이 계속되면서 SiH층이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재생성되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리튬이 비과학적으로 소모가 되고, 그래서 흑연 대비해가지고 SiH층이 쓰는 리튬이온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용량이 낮아지더라. 특히 또 뭐 반응성도 높아가지고, 그래서 실리콘 반응성이 높으니까 더 두꺼운 SiH층이 형성이 돼서 결국 리튬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초기 용량 플러스 충반전 효율도 안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의 IC는 일반적으로 60에서 80% 범위를 갖고 있는데, 흑연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게 실리콘 응급제의 상용화에 있어서 중요한 장벽, 기술적 장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엠피리우스의 이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술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그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실리콘 나노와이어는 이 그 응급 동박에서 위쪽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일자 형태의 나노와이어 구조를 만드는 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기존에 구성되는 것들과 구조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은 실리콘이 팽창되는 문제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습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고 하고요. 아랫부분이 좀 얇고 위로 갈수록 두꺼워지죠. 이것도 약간 의도된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충반정 시에 밑에 부분이 동박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문제가 낮아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메탈 포일에다가 템플레이트라고 하는 일자형 성장을 시키고, 이 템플레이트 위에 응급 환물질을 이렇게 코팅을 쫙 해가지고, 이 응급 환물질이 이제 실리콘이겠죠. 이 실리콘에서 리튬이온을 흡수 방출하면서 전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템플레이트는 그 리튬이온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지지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지지대 역할을 하고, 이 여기에 템플레이트에서 성장한 실리콘들이 이제 흡수한 리튬이온과 반응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박에서 이렇게 양방향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키는 거는 음극의 용량을 늘리기 위한 그런 뭐 통상적인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리콘 나노와이어 템플레이트가 형성되고, 그 위에 실리콘 코팅이 되어 있고, 실리콘 코팅 위에 또 실리콘 서페이스 코팅이라는 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층의 실리콘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코팅은 말 그대로 리튬과 반응을 잘하게끔 만드는 그런 층인 거고, 실리콘 서페이스 코팅은 리튬과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형성된 부분이 팽창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 나노와이어 형태로 하게 되면은 리튬 이온이 이동하는 경로가 일자 형태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동그란 실리콘 응급제보다 리튬 이온의 경로가 짧아져서 충반전 속도도 더 향상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실리콘 응급제를 적용하면은 용량 대비해서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여기 동박과 여기 실리콘 응급제 간격이 굉장히 얇죠. 흑연에 비해서요. 흑연에 비해서 이게 얇기 때문에 리튬 이온이 이동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거에 따라서 충전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실리콘 나노와이어 전지, 엠피리우스의 실리콘 나노와이어 전지는 6분 안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성능의 2차 전지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구리4일에다가 실리콘 나노와이어 템플레이트를 이렇게 형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실리콘 나노와이어 템플릿은 집 전체인 동박위에 증착되어 기둥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리콘 나노와이어 템플릿이 그 VLS 방법이나 VS 방법을 통해서 동박 표면에 직접 증착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관련해서 특허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소개해드리기 전에 일단 VLS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이 플레이트에 기판에 그 액체들을 계속 쏘아주면서 위로 이렇게 증착을 시키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런 메커니즘이 이제 이 실리콘 나노와이어 응급제에 적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이 템플릿을 형성시키는 데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8년도에 우리나라에 등록된 특허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특허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나노구조 템플릿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나노구조 템플릿을 코팅하는 그 실리콘 음극재 활물질 층이 있고 이 나노구조 템플릿은 정기적 활물질의 층을 지지하는 거를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지층 역할만 딱 수행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특허인데 이 특허에 어떤 게 언급이 되어 있냐면은 니켈 함유량을 갖는 기판에 심어진 단부는 기판과 더 큰 접촉 면적을 제공해서 접착력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기판과 나노와이어 간에 강력한 결합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이렇게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VLS 공법으로 한 것들은 이게 충격에 약해서 쉽게 그 기판과 나노와이어가 끊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특허에서는 니켈 코팅을 이 기판 위에다가 구리 포일에다가 니켈 코팅 한 다음에 이 위에 나노와이어 코팅을 시작을 하면은 나노와이어 성장된 부분이 이 기판과 잘 끊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접착력이 향상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특허에서. 그래서 VLS 공법을 어떤 식으로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특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 모습으로 이렇게 나노와이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거는 기판에다가 니켈 코팅을 한 그 기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딱 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니켈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성장하면은 이게 잘 잡아주겠죠. 밑에서 이 부분을.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 나노와이어 템플릿에 플라즈마 이넨스드 케미컬 베이퍼 디포지션 이라고 해가지고 PCVD 공법으로 실리콘 음극 활물질을 이렇게 형성을 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PCVD가 약간 불균일하게 해서 코팅 밀도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 코팅 밀도가 떨어지는 거가 사실 원래는 단점이 되어야 되는데 코팅 밀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밀도가 낮게 형성돼서 그 실리콘이 팽창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이 팽창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니까 그 팽창을 좀 약간 팽창에 의한 문제들이 좀 약간 약해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장점으로 발휘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구조가 수명에는 또 유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꼭대기 부분과 밑에 부분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얇아요. 여긴 두껍고. 이렇게 하는 거가 이것도 PCVD가 불균일하게 증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의도된 거다. 왜냐하면 여기 밑에에 실리콘이 엄청나게 많이 형성되어 있으면은 여기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리콘이 막 팽창됐다 수축됐다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여기 템플릿과 구리 사이에 연결고리를 약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약하게 만들면은 쉽게 끊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구조, 여긴 얇고 여긴 두껍게 증착한 이런 구조도 어찌 보면 의도된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여기가 얇고 너무 여기가 두꺼우면은 여기 빈 공간이 많이 생기면은 이 빈 공간에 수분이 침투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SEI층이 너무 두껍게 형성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밀도로서 배치시키고 형성시키는 거가 되게 중요한 기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실리콘 그 음극 활물질을 이렇게 형성시킨 다음에 그 위에다가 두 번째 층 실리콘을 이렇게 형성시킨다. 이때는 서멀 CVD라고 해가지고 보다 실리콘 밀도가 더 높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밀도가 높게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실리콘이 팽창하는 거를 억제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도를 높게 형성시키면서 여기 겉에 형성되는 SEI층이 좀 균일하게 형성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특허가 23년도에 또 등록이 된 게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이 실리콘 1층이 여기 안쪽에 있는 실리콘층, 안쪽에 있는 실리콘층은 좀 약간 논컨포멀하게 템플릿에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막 일정하게 형성된 게 아니라 균일하지 않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실리콘층은 첫 번째 실리콘층보다 밀도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를 그대로 이렇게 특허 청구항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권리 범위가 넓은, 좋은, 본인들의 제품을 잘 보호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특허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PCVD와 열적 CVD를 동시에 썼을 때 캐피시티가 이제
사이클이 이렇게 감에 따라서 캐피시티도 잘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배터리 사이클에 따른 용량 유지율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 비교적 많이 유지가 되더라 라는 식의 내용을 이 특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엠피리우스의 이런 실리콘 나노와이어 구조는 기존의 실리콘 대비해서 나노와이어 구조로 되어 있고, 팽창을 억제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밀도가 크게 형성되어 있는 보호 실리콘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기존의 다른 실리콘 대비해서 이 과도한 SEI층 형성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 SEI 형성이 너무 과도하게 돼서 그 초기 충방전 효율이 굉장히 낮게 되는 거가 이 실리콘 응급제의 상용화의 그 걸림돌 중 하나였는데, 이 나노와이어 구조는 부피 팽창을 미세하게 분산시켜가지고 이게 충반전 사이클에서 불필요한 SEI 형성을 어느 정도 억제를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호막, 아까 말씀드린 그 밀도가 높은 겉에 형성되어 있는 실리콘 형성이 되어 있음에 따라서 초기 충반전에서 과도한 SI 형성을 방지하고, 그리고 균일하게 SI층이 형성되게끔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초기 충반전 효율이 굉장히 높게끔 형성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엠피리우스의 100% 실리콘 나노와이어 응급이 가능할까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이 실리콘 응급제의 가장 상용화에서 문제점이 어떤 건지, 그리고 엠피리우스의 구조는 다른 것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이제 특허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